안녕하세요. TV중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중화반응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79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산과 염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이러한 산과 염기를 같이 집어넣고 반응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칠판에는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유리잔에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염기성 물질을 집어넣고요. 여기에 BTB 용액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 BTB 용액은요, 염기성일 때 푸른색을 띠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집어넣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퐁당 하고 집어넣었더니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푸른색에서 초록색을 거쳐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넣어주었던 드라이 아이스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를 이르는 말이죠. 이 드라이 아이스가 용액에 집어넣게 되면요. 드라이 아이스를 이루고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해서 CH2CO3라는 탄산을 만들게 되죠. 즉,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산성물질인 탄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수산화 나트륨과 새로 추가해서 들어온 이 산성물질인 탄산이 반응해서 용액의 액성이 점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기성이었었던 이 용액은요, 중성을 거쳐 시간이 더 지나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게 되면 산성까지 이렇게 용액의 액성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면서 용액의 액성이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 중화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도가 같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준비합니다. 이때 이 산성 용액으로는요, 염산을 이용하고요. 염기성 용액으로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농도가 같은지는 모형을 보고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염산 수용액에는 염산이 총 3개 들어있고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도 수산화 나트륨이 총 3개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두 용액의 농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두 산성과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전체 혼합 용액의 양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반응을 일으키는 이온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염산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 이온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수산화 이온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중성의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돼요. 이때 이런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처럼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이러한 이온을 알짜 이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온을 볼게요. 염산 속에 들어있었던 염화 이온은 혼합 용액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었던 나트륨 이온도요, 혼합 용액 속에서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즉,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온을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면 이러한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알짜 이온만 뽑아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산성 수용액에는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이 들어있죠. 이 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염기성 용액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수산화 이온, 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요, 중성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1대 1의 비율로 반응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럼 전체 반응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반응식은 염산은 HCl,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은 NaOH죠.
이들이 반응을 하면 수산화,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은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그대로 용액 속에 남아있게 되지요. 그래서 전체 화학 반응식을 정리하면요. 굉장히 강력한 산성인 염산과 굉장히 강력한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이 완전히 반응을 하게 되면 중성의 물과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집니다. 즉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조금씩 추가해서 전체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지금 제일 왼쪽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지금 염산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커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액성만 볼게요. 지금 현재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만 들어있으므로 수산화 이온만 들어있는 염기성을 띠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 염산을 추가합니다. 그럼 염산이 첨가가 되면요. 이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과 이 속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물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속에 아직도 수산화이온이 여전히 존재하죠. 따라서 아직까지 이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입니다. 여기에 염산을 더 넣어볼게요. 염산을 더 넣으면요. 이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과 그리고 이 비커 안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이 또 1대1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분자를 또 만들게 되죠. 그럼 이때 이 비커 안에 들어있는 이온을 볼까요? 비커 안에는 나트륨 이온 2개, 염화이온 2개, 물 2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염기를 나타내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은 더 이상 들어있지 않죠. 따라서 이때는 중성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중성 상태가 될 때 이 시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화점을 정리하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서 중화 반응이 완결되어 중성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중화점에 염산을 더 집어넣어 봅시다. 이 중화점에서 염산을 더 집어넣으면요. 이제 더 이상 반응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은 그대로 용액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용액 속에는요. 나트륨 이온 2개, 염화이온 3개, 물 분자 2개, 수소이온 하나가 남게 되겠군요. 따라서 이 수소이온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기성 용액에 우리가 산성 용액을 첨가했더니 염기성에서 중성을 거쳐 산성으로 용액의 액성이 변하는 걸 살펴봤죠. 그럼 이제부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이 개수에 따라서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용액 속에 수산화이온이 수소이온보다 개수가 적을 때는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 수산화이온은 모두 다 반응을 하고 수소이온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1대1 같다면 모두 다 반응해서 모두 물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될 것이고요. 수소이온보다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1대1로 반응하고 나서도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더 많으므로 이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에 따라서 용액의 액성이 달라진다는 것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중화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고 하는데 물과 염을 만드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산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이라는 양이온과 염기 속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들죠. 그럼 그 나머지 물질, 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을 이루고 있었던 음이온, 그리고 염기를 이루고 있었던 양이온, 이들이 결합해서 염이 됩니다. 이때의 염은요, 물에 녹을 수도 있고 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물에 녹는 경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켜 볼게요.
염산은요, 물속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되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다음,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알자 이온인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을 해서 중성인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물질을 보면요, 염산 속에 들어있었던 염화이온,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속에 들어있었던 이 나트륨 이온, 이 둘이 그대로 용액 속에 남게 되는데 이때 이 만들어진 물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염화 나트륨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죠. 즉 염화 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 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을 하면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지고 이때 염화 나트륨은 물에 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녹지 않는 염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물과 염을 만드는데 이때 염 중에 물에 녹지 않는 염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봅시다. 물에 녹지 않는 염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앙금이라고 해요. 여기 밑에 얘가 있는데요. 얘를 살펴볼게요.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탄산이라는 산성물질을 집어넣으면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을 만든다고 해요.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옆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수산화 칼슘 수용액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칼슘과 수산화 이온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 탄산은요. H2CO3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결합을 하면요. 우선 각각이 이온화되어야겠죠. 그래서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 수소 이온과 탄산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요. 이 중에서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결합해서 CaCO3 탄산 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을 만들고요. 나머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두 분자의 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반응에서는 산과 염기가 결합을 하는 중화 반응도 들어있고요. 또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결합해서 앙금을 만드는 앙금 생성 반응도 들어있지요. 따라서 이 반응에서는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이 모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물에 녹고 어떠한 경우에 물에 녹지 않는지 우리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양이온들 그리고 위에는 음이온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모든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질산 나트륨을 볼게요. 이 질산 나트륨은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물에 녹아서 오히려 이온화가 됩니다. 나트륨 플러스 이온과 질산 마이너스 1가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럼 제일 끝에 상황을 볼게요. 은이온과 탄산이온이 결합을 하면 탄산은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군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요. 음이온 중에서는 질산이온이 포함된 염은 물에 잘 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황산이온이라든지 탄산이온이 들어간 이런 염들은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을 만들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양이온을 보면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그리고 암모늄 이온과 같은 이러한 양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염이 물에 잘 녹고요. 그것에 비해 칼슘, 바륨, 칼슘, 은 이온처럼 이러한 양이온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이런 앙금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비커를 5개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각각의 비커에다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는데 첫 번째 비커는 염산 0ml, 수산화 나트륨 20ml 집어넣습니다. 전체 부피는 20이 되겠죠. 두 번째 비커에는요. 염산 5ml, 수산화 나트륨 15ml 집어넣습니다. 전체 부피 20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비커는 각각을 10, 10.
네 번째 비커는 각각을 15, 5. 다섯 번째 비커는 각각을 20, 0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전체의 부피를 20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모형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모형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비커를 볼게요. 첫 번째 비커는 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중에서 수산화나트륨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응할 수 있는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중화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커를 볼게요. 두 번째 비커는요. 염산 5ml, 수산화나트륨 15ml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둘 다 농도가 같다면 염산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과 수산화나트륨 속에 들어있었던 이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을 했을 때 염산의 양이 훨씬 더 적으니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5에 해당하는 양이 반응을 하고 나머지 10만큼은 남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이 용액의 액성을 보면요. 여전히 이 용액에는요. 수산화이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염기성이고요.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비커는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각각 10만큼 들어있습니다. 염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하니까 각각 모두 다 반응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모형으로 살펴보면요.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물만 들어있지요.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이 시점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했었죠. 중화점. 다음 네 번째 비커를 볼게요. 네 번째 비커에는 염산이 15ml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이 5ml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염산의 양이 더 많네요. 그렇다면 적은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산화나트륨 5ml는 모두 다 반응을 하고 염산 15ml 중에서 5ml에 해당하는 양만큼 반응을 하고 나머지 10만큼은 남아있겠죠. 그리고 이 용액의 액성을 살펴보면요. 이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2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비커를 볼게요. 마지막 비커에는 염산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커 안에 모형을 보면요. 수소이온만 채워져 있으므로 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반응을 하지 않죠. 왜?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난 양을 볼게요. 첫 번째 비커에는 반응이 안 일어났고 두 번째 비커는 5만큼, 세 번째 비커는 10만큼, 네 번째 비커 5만큼, 마지막 비커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물이 만들어진 경우는 어디인가요? 바로 세 번째 비커가 되겠죠. 세 번째 비커에서는 가장 많은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중화열이라고 하는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이 중화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를 재게 된다면 반응이 안 일어난 곳에서는 온도가 제일 낮겠죠.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온도가 높아서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 세 번째 비커의 온도가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 중화열에 의해서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생활 속에서 이러한 중화 반응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선 요리를 할 때 우리가 레몬즙을 뿌립니다. 생선이 오래되게 되면요, 부패하게 돼서 비린내를 이제 풍기게 되는데요. 이 비린내의 성분이 염기성이라고 해요. 여기에 산성인 레몬즙을 뿌리게 되면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비린내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예를 볼까요? 두 번째 예는요.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이러한 경험이 아직 없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다 보면요.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속이 쓰릴 때는 우리가 제산제라고 하는 약을 먹어서 속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위 속에는요, 굉장히 강력한 산성 물질인 염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염산이 밥을 먹지 않았을 때도 계속 분비가 되어서 위벽을 자극하게 되면 속이 쓰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위액 속의 염산, 산성 물질을 제산제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을 넣어 주어서 둘을 중화시키면 속쓰림을 막을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의 화학 반응식을 정리하면요.
위액 속에 들어있는 염산과 제산제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마그네슘이 반응을 하면 각각이 이렇게 이온화되어서 물과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화가 되어서 속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중화 반응의 예를 살펴볼게요. 세 번째, 벌에 쏘이거나 개미에 물려본 적 있나요? 벌에 쏘이거나 개미에 물리면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벌레가 내뿜는 물질이 산성이라고 합니다. 이 산성 물질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려면 산성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염기성 물질을 발라주면 돼요. 그래서 치약이라든지 암모니아수를 발라주면 중화되어서 붓기가 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중화 반응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예 볼게요. 김치가 씌어지지 않도록 달걀 껍데기를 함께 넣어주는 것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김치가 발효가 되면요, 젖산 또는 락트산이라고 하는 이런 산성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발효가 진행되어서 김치가 너무 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걀 껍데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달걀 껍데기의 주 성분은 탄산, 칼슘이죠. 근데 이 탄산, 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물에 조금이라도 녹게 된다면 약한 염기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염기성 물질이 산성 물질을 중화해서 김치가 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그 다음 예를 살펴볼게요.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리는 것도 중화 반응의 예입니다. 지금 산성화된 토양에는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석회가루를 뿌리면 이 물질이 염기성을 띠고 있어요. 따라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요,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에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총 정리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85쪽 28번입니다. 그림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 모형이다. 위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을 쓰시오. 알자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온을 알자이온이라고 하죠. 그럼 염산 속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알자이온인가요? 바로 수소이온이 알자이온이지요. 다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는 두 종류의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는데요. 둘 중에서 누가 알자 이온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 수산화 이온이 알자 이온입니다. 그래서 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염기 속에 들어있는 이 수산화 이온 둘이 반응을 하면요, 중성의 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염화 이온이나 나트륨 이온을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지요. 그럼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86쪽 30번입니다. 중화 반응을 나타내는 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물과 염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염기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 이 둘이 반응을 하면 물이라는 중성 물질을 만드는군요. 이것은 산염기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죠. 따라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을 봅시다. HCl, 우리가 염산이라고 있지요. 이것과 GN, 아연입니다. 이 둘이 반응을 했더니 염화 아연이란 물질과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군요. 이것은 금속과 산의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과 관계가 없지요. 니은 틀리고요. 다음 디귿 볼게요. HNO3 뭐라고 읽을까요? 질산이라고 있지요. 다음 KOH 수산화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섞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온화되어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이 물질들이 KNO3, 질산칼륨이라는 물에 녹는 염을 만듭니다. 이것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중화 반응에 해당하지요. 디귿도 답이 됩니다. 다음 리을 볼게요. H2SO4 뭐라고 읽을까요? 황산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CaOH2 뭐라고 읽을까요?
수산화 칼슘이라고 있죠.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군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두 분자의 물을 만들고요. 나머지 물질들은요. 황산이온과 칼슘이온인데 이 둘은 단단히 결합해서 물에 녹지 않는 염을 만드는군요. 불용성 염, 앙금을 만들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 리을도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만드는 중화 반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교재 186쪽 3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 방울 넣고 같은 농도의 황산을 떨어뜨려 유리막대로 저어주다가 용액이 중성이 되었을 때 반응을 멈추려고 한다. 반응을 멈추어야 할 신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염기성 수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황산이라고 하는 산성물질을 점점점 집어넣어주면 어느 순간 중성이 되겠죠. 중성이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중화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염기성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이 지시약은 염기성 용액에서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근데 여기에 점점점 황산을 집어넣으면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에서 중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페놀프탈레인은 중성일 때 어떤 색? 색을 띠지 않는 무색이 되죠. 따라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에서 무색으로 변하는 그 시점이 바로 중화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둘의 화학 반응식을 정리하고 아래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우리가 NaOH라고 씁니다. 여기에 황산을 집어넣게 되면요. 황산 H2SO4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각각이 이온화하여서 이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물질들은 염으로 남게 되죠. 나트륨 2개당 황산 이온 하나 이렇게 결합하게 됩니다. 개수를 맞추게 되면요. 2개 이렇게 하면 식이 완성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수산화나트륨 2개 반응할 때 황산은 하나 반응을 해서 물 2분자와 황산 나트륨을 만든다는 것을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보기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1번 기포가 발생한다? 화학 반응식을 봅시다. 여기에서 기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과 황산나트륨이라는 염이 만들어지죠. 기포 발생하지 않고요. 다음 2번. 앙금이 생성된다. 황산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염입니다. 따라서 앙금이라 볼 수 없고요. 다음 3번. 용액의 붉은색이 진해진다. 용액이 붉은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일 때 붉은색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중성으로 변하게 되면 오히려 무색으로 색이 연해져야겠죠.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볼게요. 4번. 용액의 색이 무색으로 변한다. 그렇죠. 페놀프탈레인의 용액이 색이 붉은색에서 무색으로 변하는 시점이 바로 중화점 맞습니다. 5번. 황산의 부피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부피와 같아진다. 위에 전체 화학 반응식을 볼게요. 수산화나트륨 2개 반응할 때 황산은 하나 반응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5%의 황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쓴다 하더라도 황산 부피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부피의 2분의 1배만큼 집어넣었을 때 중화점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86쪽 33번입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BTB라는 지시약을 넣은 뒤에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액의 색이 A, B, C로 변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A, B, C에 알맞은 색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답을 찾아볼게요. 그럼 우선 이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염기성 물질이죠. NaOH. 여기에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습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인 물질이죠. 이것이 수용액에 들어가게 되면
탄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들이 결합을 하면요. 각각이 이렇게 이온화해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질 나트륨 2개, 탄산이온 하나, 탄산 나트륨이라는 염이 만들어집니다. 개수를 정리하면요. 반응 전 수산화나트륨 2개, 반응 후 물 2개. 이렇게 하면 전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군요. 그럼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염기성이었어요. 처음에 염기성 물질만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에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으면서 산성물질이 점점 첨가가 되지요. 그럼 염기성에서 그 다음 중성으로 변하겠죠. 근데 중성으로 변한 다음에도 계속 드라이아이스가 첨가가 된다면 이제 탄산에 의해서 산성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BTB 용액이 염기성일 땐 어떤 색인가요?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 되겠죠. 따라서 보기 1, 2, 5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 BTB 용액이 중성일 때에는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마지막 산성일 때는요, 노란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86쪽 3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려 중화 반응을 완결시킨 뒤에 생성된 중성 용액을 가열해서 수분을 증발시켰다. 수분이 완전히 증발되면 증발 접시 위에 남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그럼 전체 화학 반응식을 먼저 정리하고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묽은 염산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HCl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은요, NaOH라고 쓰지요. 그럼 이들이 반응을 할 때는 각각이 이온화해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남는 물질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염 상태로,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 중에 우리가 수분을 증발시켰대요. 그렇다면 남는 물질은 염화, 나트륨, 소금만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교재 186쪽 35번입니다. 다음 중 중화 반응의 결과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염, 즉 앙금이 생기는 반응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5가지 화학 반응식을 다 완성해 봅시다. 첫 번째, 질산과 수산화, 칼륨의 반응이군요. 그러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각각이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고요. 나머지 물질은요, 질산이온과 칼륨이온입니다. 그래서 질산, 칼륨이 남게 되는데 이 질산, 칼륨은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염이에요. 따라서 1번 틀리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HCl, 염산과 NH4OH, 수산화 암모늄, 암모니아 수죠. 이 둘을 반응시키면 각각이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이 이온들이 결합해서 NH4Cl이라는 염을 만드는데 이 염도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온화되어서 이온 상태로 남게 되고요. 2번 틀리고요. 다음 3번. HCl, 염산과 MgOH2, 수산화 마그네슘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이 이온화해서 이 둘이 결합하여 물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이 둘이 결합해서 마그네슘 하나당 염화이온 2개 결합한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염화 마그네슘도요, 물에 비교적 잘 녹습니다. 3번 틀리고요. 4번 볼게요. H2SO4, 황산이군요. 황산과 BaOH2, 수산화 바륨입니다. 이들이 반응을 할 때는요, 각각이 이온화되어서 이들이 결합해 2개의 물을 만들고요. 나머지 이온 봅시다. 황산이온과 바륨이온이군요. 바륨이온 하나당 황산이온 하나가 결합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황산 바륨은 바로 앙금이죠. 흰색 침전물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도 볼게요. 황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이 이온화되어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나트륨과 황산이온이 남아서 황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물에 비교적 잘 녹습니다. 따라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87쪽 4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농도의 수산화나트륨과 묽은 염산을 이용한 실험이다.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에 염산 용액을 20ml를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조금씩 떨어뜨려 온도를 측정하였다. 이 반응에서 수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개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먼저 볼게요. 지금 이 반응식을 보면요. 염기와 산의 반응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염기성을 띠고 있었던 이 용액이 중성을 거쳐 산성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럼 수소이온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수소이온은 바로 염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 수소이온이 비커 안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기역이라든지 니은은 수소이온과 관련이 없고요. 디귿과 리을 중에 답이 있는데 처음에는 수소이온의 양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넣어주는 대로 초반에는 이 염기성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이온과 결합하기 때문에 중화점이 되기 전까지 남은 수소이온의 개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중화점 이후부터는 남는 수소이온의 양이 넣어주는 대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이 수소이온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트륨 이온을 볼게요.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죠. 어디에 들어있었나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속에 애초부터 들어있었던 이온입니다. 따라서 반응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전체 나트륨 이온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니은과 같은 이러한 그래프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수소이온의 그래프는 디귿, 나트륨 이온의 그래프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87쪽 43번입니다. 중화 반응이 이용된 예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이죠. 그럼 산성과 염기성 용액이 모두 사용이 되었으면 중화 반응이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생선 요리에 레몬즙을 뿌린다. 생선 비린내는 염기성이죠. 이 물질에 레몬즙이라는 산성 물질을 뿌리면 비린내가 없어지죠. 그래서 중화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억 답이고요. 니은, 속이 쓰릴 때는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따라서 위산 속에 들어있는 염산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되죠. 이것이 제산제 속에 들어있는 염기와 만나서 중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속이 쓰린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중화 반응에 해당하죠. 디귿, 벌레 물린 곳은 산성 때문에 살이 부풀어 오르는데 여기 암모니아 수를 집어넣으면 여기 바르게 되면 이 중화 반응 때문에 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화 반응이고요. 리을, 건조제나 탈수제를 만들 진한 황산을 넣는다. 이것은 진한 황산의 탈수 작용을 이용한 것이죠. 중화 반응과 관련 없고요. 미음, 세면대가 막히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붓는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염기성으로서 단백질을 녹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